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네, 알트, 현재 비트코인 봤을 때 주간으로 본 거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좀 평이한 상태로, 이제 어제 하락과 약간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다시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알트코인들은 제법 분위기가 좋습니다. 조금씩 또 상승하는 코인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고, 네, 새로운 또 그런 또 활력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이번 주말이 알트코인의 시장이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또 장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현재까지는 어쨌든 추가 하락이나 이런 건 없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도 다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루나 클래식 사실 이렇다 할 대단한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들, 소식들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현재 이변이 없는 한 루나 클래식은 또 전체 크립토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루나 클래식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도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좋은 전망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루나 클래식 지금 어떤 뉴스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윅스에서 지난 7일간 테라 클래식 커뮤니티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요거는 이제 자신들의 마케팅 성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과, 윅스가 우리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마케팅 효과가 있었다. 아주 기쁘다. 이런 이야기고, 루나 클래식을 지원하는 사람들, 루나 클래식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루나 클래식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정말 전폭적으로 또 지지를 하고 그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또 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윅스 이렇게 또 마케팅적인 그런 성공도 거두고, 루나 클래식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 지원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새로운 또 마케팅 페이지도 또 열어놓고 새로운 이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윅스도 루나 클래식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윅스 관련돼서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강력하게 윅스를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거. 그리고 루나 클래식 현재 제안서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이걸로 또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부터 볼게요. 제안서는 요겁니다. KYC 관련된 제안서를 폐기하자. 그런 제안서입니다. 요 내용, 좀 짧은 내용이니까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안서 12033 KYC 제안서 폐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 설명도 없고, 이거는 따로 이제 커먼헬스 페이지나 이런데 설명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제안서를 누군가가 올렸어요. 돈이 많은가 봐요. 그냥 올렸습니다. 그냥 올렸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처음에 시작은 왕이 벌거벗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네요. 저희는 우려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이래요.
루나 클래식을 걱정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테라 루나 클래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KYC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아주 두 가지식으로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 제안은 향후 발생할 결과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없이 급하게 만들어지고 급하게 투표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KYC 제안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제안의 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모을 수 없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라삐제베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던 멘트들이죠. 이 글을 사실 누가 썼는지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뭐 누가 썼는지는 감이 오죠.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는. 루나 클래식 투자자로서 우리는 충분히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KYC의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의 많은 권위 있는 구성원들은 KYC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매우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탈정화와 블록체인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KYC를 거친 개인으로서 리패깅 아이디어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제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 이 KYC 관련된 제안서가 나왔을 때부터 하던 주장들인데 계속 동일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이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니 KYC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루나 클래식은 개발자를 선별하여 사탕발림하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루나 클래식은 아주 위험한 상태고 조급한 상태고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조급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이논만과 다른 이거 슈퍼맨 이야기하는 거죠. 슈퍼맨과 다른 개발자들을 포함해서 사실 슈퍼맨밖에 없죠. 슈퍼맨과 다른 개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초기 찬성 투표가 좋은 의도를 염두에 두고 이어졌음을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제안은 12033을 폐지하고 모든 개발자가 체인에 직접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개발자가 원한다면 여전히 KYC를 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그러한 개발자의 참여를 기꺼이 환영하지만 이것이 필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요 뒤에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합리적인 말이고 현재 사실 슈퍼맨이나 KYC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딱 성문화 해버리면 KYC가 그냥 어떤 잣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멘트만 말하자면 아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제목이 폐지입니다. 폐지가 아니고 여기에 예외 조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자꾸 만들었던 법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뒤집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아무튼 여기 맞는 말 그리고 틀린 말이 섞여 있는 잘못된 말이 섞여 있는 그런 제안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제안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답변을 하고 있죠. 네, 처음에 당연히 예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34%의 예스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제안서가 올라오고 나서 꾸준하게 노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글 안에 맞는 말, 틀린 말 다 같이 공존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예를 투표하면은 폐지하는 거고 아니요 투표하면은 그냥 가는 거다. 이게 너무 이제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너무 잃을 것이 많은 그런 제안서이다. 그리고 이 제안서가 너무 사실 성의도 없고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그런 멘트로 제안서를 작성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 앞에 예스는 대부분 본인들과 관계 있는 몇몇 사람들이
큰 보팅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제한이 현재 있다. KYC 관련돼서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도영 얘기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루나 클래식이 권도영과 관계없는 건 사실입니다. 권도영이 루나 클래식 CEO도 아니고, 테라폼 랩스가 루나 클래식과 어떤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루나 클래식 하면 권도영 하면 루나 클래식,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발 쪽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의 이동이나 이런 것에 엮여 있는, 회사가 엮여 있는 그런 것들이 엮여 있지 않다라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어떠한 커넥션도 연결고리도 없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루나 클래식, 또 권도영의 어떤 소식이 루나 클래식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내용은 이게 국내 언론이든 뭐 국제 언론이건 뭐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더 가독성이 편한 우리 국내 언론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합뉴스 제일 먼저 올라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영 한국 송환의 이의 제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영 한국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도영 한국 오기로 주말쯤 올 것 같습니다라고 결정이 난 것처럼 어제 제가 방송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가 다르게 매일 이 뒤집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에 대해서 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검찰이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여기에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게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지금 검찰 측은 상당히 또 미국 쪽에 또 친한 하여튼 미국 쪽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검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단 뉴스부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팩트는 요거 한 줄입니다. 앞서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로 미루는 거죠. 이거 사실. 그리고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권한을 갖고 고등법원은 처음에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을 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3월 24일 날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차하죠. 이거 구차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런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또 추가로 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누가 이렇게 보라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알겠죠. 미국이 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거다 보니까 정말 복잡해 보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여기 엮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업비트, 미국의 코인베이스의 루나 클래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상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권도영이 어떤 해당 처벌을 받게 되고 하면은 다시 또 뭐 재상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뭐가 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권도영을 그동안 뭐 송환하지도 못했고 법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재상장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때문에 업비트 재상장,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런 것들이 이런 복잡한, 지금 그냥 권도영을 한국으로 보내냐 미국으로 보내냐, 당연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이 된다는 건 당연히 미국이 힘이 세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판결을 몇 번을 뒤집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지금 첨예한 그런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사안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로 인해서 지금 업비트나 우리 코인베이스에 매번 뭐 상장해 주세요, 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아주 굵직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 언론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고, 아무튼 권도영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잘 해결이 되고, 또 이 사건 해결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건들, 좋은 일들이 빨리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빅이었습니다.